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 9월 25일 일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서울 경마장에서 제일 큰 잔치가 벌어졌었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연출을 했는데 코리아컵하고 그다음에 코리아 스프린트컵을 해서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게끔 하고 10억이 넘는 상금을 10억이 한 17억 정도 되는 상금을 걸고서 이제 두 경주를 했죠. 물론 큰 경주를 대한민국 경마장에서 연다는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서울 경마의 파트 2 진입에 대한 축하 분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경주 내용을 딱 까놓고 보니까 이걸 과연 여기서 열었어야 되느냐, 이 경주를. 그리고 그 큰 상금들을 그 짧은 시간에 외국 말들한테 나눠줬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게다가 지금 상금을 다 챙겨간 말들이 일본 말들이에요. 일본을 하자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일본에서 저희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합의금으로 10억엔을 준 지가 엊그저께예요. 100억입니다, 그게. 거기서 지금 일본 애들이 와서 1, 2, 3착 가져간 돈이 지금 10억 가까워요. 3분씩도 안 되는 2분씩, 2, 3분씩 경주, 두 경주 뛰고 와서 10억을 일본에 가져갔습니다. 일본 애들이. 코리안 컵에서 1, 2등 차지해서 거의, 얼마예요? 한 7억 7천. 그 다음에 코리아 스프린트 컵에서 3등에서 1억 가까이 하고 거의 9억 정도, 10억 돈을 일본 말들이 가져간 거예요. 정신대 할머니들 맨날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세월아 내월아 해서 100억 받은 거에서 비한다면은 이거 3분씩 6분 되는 경주 결과에 10억을 줬다는 거는 이건 진짜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큰 돈을 걸어야 되겠었냐. 아니면은 국제대회라는 명목으로 좀 금액을 좀 낮추고, 좀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그런 극들의 말들을 와서 붙여놓는 그런 작전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도 하는데, 마사의 경영에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한편으로 가슴이 시리더라고요. 성훈이 형은 어떻게 봤습니까? 더 시린 내용이요. 네. 이제 이 해외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마에 대한 평가들이 저는 좀 그래도 이런 큰 대회를 열었고 그러면 좀 호평이 나올 줄 알았더니 혹평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망신살이 뻗친 게 아닌가. 물론 앞으로 많은 경주들, 이런 경주들이 많이 진행이 될 이제 파트 2 진입이라는 부분인데 글쎄요. 조금 더 갖춰놓고 아니면 수준을 좀 더 높여놓고 이런 맞불이 왔으면 어떨까. 그리고 좀 경마 팬들은 굉장히 그래도 또 그날 좀 신나하셨어요. 이런 경주들이 있고 외국 말들 보고 굉장히 좋다. 제가 예시장에서 직접 이 경마 팬들하고 호흡을 했었는데 물론 좋죠. 하지만 전부 다 대한민국 그 응원가도 응원도 해놓고 이러면서 결과는 좀 그렇게 나왔고 더군다나 이제 이 외국 해외 언론에서 이 혹평이 쏟아지는데 정말 제가 좀 부끄러운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경주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주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상금이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또 일본 말들이 또 덜덜한 애들이 왔었는데 이번에 상금이 크니까 그냥 보란 듯이 가서 내보내서 싹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말들 또 균형 있게끔 투전하는 것도 마사에서 좀 잘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앞으로 좀 쓰기 바라고, 다행인 것은 그래도 큰 경주 2개에서 부산 말들 마천볼트하고 트리플 라인이 3등씩은 해서 2, 3등은 해서 그래도 다 돈 외국으로 보낼 거 한 3억 정도는 지켰다. 여기에 만족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앞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런 행사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자, 이런 붙을 만한 경주들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작전을 배당으로 쓰시고, 배팅 강도를 좀 줄이시고, 일요일 경주에서는 이기신 자금이 있다면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금요일, 토요일 졌어도 일요일 날은 한번 붙어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1경주부터 갑니다.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예요. 그래서 상원이. 예, 4번 안양 치타인데요. 지난번에 김혜성 기수가 입상권을 차지했지만 마방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당시 상태가 조금 최상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출전했던 게 안양 치타고, 이번에는 이제 또 상태 좋아지면서 마방에서도 굉장히 좀 자신하고 있고, 자, 이번에 김혜성 기수 정지로 인해서 박으름 기수인데, 박으름 기수 7조 마필이야 뭐 열심히 타주는 거 알고 있고, 4번 안양 치타의 상태가 올라갔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안양시타를 제외하고 실전을 치렀던 말이 이제 6번 거친오름하고 12번 매니스카이. 그 중에서도 이제 6번 쪽에 아마 인기가 많이 끌릴 것으로 보여지고, 안쪽에 1번 러블리데이도 이제 03주 때 끊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좀 안양시타를 필두로 이제 나눠서 좀 팔릴 텐데, 1번, 6번, 12번 다 껍데기 까진 거예요. 예. 최선을 다했던 말머리입니다. 거친오름도 이상혁 기수가 최선을 다했고, 오죽하면 이상혁 기수가 매니스카이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기가 탔던 말을. 물론 문세영 기수를 안병기 마방에서 태워서 정확히 승부를 볼지 안 볼지는 좋게 생각하면 봐줄 것 같은데, 뒷박을 하도 맞는 집이 돼갖고 조심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들 가운데서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은데, 일단 훈련을 잘 만들어 놓은 말은 8번 기적의 제왕입니다. 말이 일단 상위군 말들과 병합을 시키면서 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이라는 말은 능력 미달로 제공을 받았습니다만 제공된 모습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한다면은 인기만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좀 포인트를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1번, 6번, 12번 중에서는 그것도 문세영 기수와 기승들이 제일 낫겠죠. 이경주 갑니다. 1200 국 6등급 마필드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우선 제가 먼저 한 마리를 얘기하겠습니다. 5번 3종 매그넘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배당판에 폭풍바람을 일으켰던 마필입니다. 이 말은 뻥 뚫려놨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정보가 나갔든지 어떻게 샜든지 승부를 보는 거라 그랬고 뛰었는데 무조건 승부를 걸더라고요. 근데 느닷없이 외곽에서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김기배 기수가 날개를 달고 날아오면서 이 소녀의 3종 매그넘에 승부를 보려고 붙었던 사람들이 아마 다 골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수를, 안장을 이현종 기수로 바꿔놓고 아주 제대로 매몰차게 한번 몰아보려고 나온 모습이에요. 어쨌거나 지난번에 푸른 질주까지 간다고 거기다 승부를 걸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외곽에서 뭐가 날라와서 깨지니까 뭐 허무해지는 듯한 그런 그림이 결승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김기배 기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나이 드시고 저희 휴장위원회도 저희 맡고 이제 성원위원도 적중을 만들고 저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추천했던 그런 말들 열심히 타주면은 박수를 쳐주는 거죠. 뭐. 물론 저희가 추천 안 했어도 열심히 타면 박수를 쳐줍니다. 문제는 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빼는 인간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원위원. 저는 6번 유정여장군이라 마필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데뷔 이전을 치렀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마방에서도 그렇고 조교 강도를 좀 올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던 게 유정여장군인데,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조교를 시키면서 상태가 많이 올라간 모습,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 주행에 대한 불안감, 물론 망아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좀 주고 있지만 전보다 확실히 낮은 발걸음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충분히 붙어볼 만한 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말 중에 뭐 인기마 얘기 안 하는 말은 8번 자성군주입니다. 일단 경주를 거치면서 계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올라가는 계단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은 발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3경주 갑니다. 1000m 고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요. 네, 승군전 치르는 마필 제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번 서클 댄스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데뷔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자, 이 마필이 지금 이 승군전이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마필이 하루가 다르게 완벽히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좀 암암리에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아마도 과천시장배까지도 좀 노려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승군전 치료는 8번 서클 댄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웬만하면 좀 승군 말들 좀 덜 보려고 그러는 편인데 이건 복귀를 하다가 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이 스톱할 줄 알았더니 점점 더 뻗어나가니까
물론 이렇게 뛰고서도 뭐 모래 맞고 또 그런 졸전을 펼칠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원체 잘 뛰었던 말이 되겠고요. 자, 안쪽 1번 실버 그레이킷은 감량 이점이 너무 좋네요. 지난번에 압박되는 구도에서 버텨내지를 못했는데 이번엔 감량 이점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4군에서 강군대 7번 해리온도 지난번에 잘 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경쟁 상대들이 되지 않겠느냐. 4경주 갑니다. 1200 고고등급 핸디캡 14두의 접전 구도고요. 성원 의원이 준비한 준메인, 오전장 준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제가 먼저 추천 한 마리를 얘기를 하겠고, 성원 의원이 이제 출사표를 내도록 하겠고요. 저는 배당마 한두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듀엘 폭풍이 되겠습니다. 매번 승부에서 깨지죠. 3, 4차. 그냥 올라오다 보면 끝나고 올라오다 보면 끝나고,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말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놓고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조금만 발빠르게 움직여준다면 상대들이, 지금 인기 많아 팔리는 상대들이 다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빈틈이 생기면 그 자리를 꽂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듀엘 폭풍을 추천드리겠고요. 성원이요. 네, 이번 경주는 우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인기를 잡아주는 첫 번째 조건이 잡혔습니다. 자, 불안한 내용까지도 안고 있고 저 역시도 불안하게 보고 있는 마필들인데 그냥 보여준 전력이 좋기 때문에 인기마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마필들은 절대 10원짜리 하나 들어갈 이유가 없겠다는 판단이고, 저는 이번 경기에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가 있고 거기에 때려붙일 노림수까지 준비해 놨는데, 자, 이런 경주가 의외의 배당을 꼭 선사해주는 그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마필들을 엮어 놨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안한 내용까지도 체포해놓은 마필들은 모조리 좀 꺾어내고 붙어보겠습니다. 예. 자, 4경주 송원현이 준비한 오전장 준메인 승부입니다. 같이들 동참해 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5일) 일요일 부산 1경주입니다. 거리 1000m 공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예 마필들이 섞여 있는 경주인데 부산 메인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경주 때 딱 찍어놓은 마필 한두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나오면 무조건 강승부를 걸겠다라고 이미 찍어놓은 말이 1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1경주를 부산 메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이 뭐 없는데도 후반에 자꾸 이러진 않아요. 제가 노리는 마필이 오전에 있으면 오전에 메인, 중반에 나오면 중반에 메인, 후반에 나오면 후반 메인이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후반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오전장 부산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히 누리는 복병 세력을 대가리로 세워놓고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오전장 상황이 여기서 날 거예요. 부산 1경주에. 그래서 서울 경마들 오전장 잘해서 이긴 자금으로 여기서 상황 자체를 내고 중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로 갑니다. 1300m 고 5등급 핸디캡 14두 풀게이트 접전 구도예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경주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원이요. 어떤 마필을 추천드릴까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경주인데요. 저는 의외의 지금 사전 인기들을 확인해놓고 굉장히 좀 흡족한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바로 12번 대반격이라는 마필인데, 지금 나와 있는 인기도대로라면 저는 상당히 좀 가치가 있겠다는 판단이고, 지난번에 장산노키한테 목 차이로 졌던 박병현 기수 아주 칼을 갈고 준비했고 확실히 좀 변화를 가져온 걸 감지하고 있고 조길시키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 받고 있고, 편성 자체가 쉬운 편성은 아니지만 대반격에 지금 변화된 발걸음이라면 분명히 대반격을 한번 펼쳐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입상 가능한 전력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번 경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또 저에게 메인 승부 한방 막건으로 아주 그냥 따뜻하게 줬던 말도 여기 나오고 있고 많은데, 그래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4번 포다르고스가 어쨌거나 선행 여건은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1000에서 1300을 지난번에 뛰어봤다는 얘기예요. 조금 모자란 부분, 그 부분을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술로 채워준다면은 어쨌거나 레이스를 이끌고 가면서 버텨내는데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부산 2경주 갑니다. 1600 고고등급 핸디캡 14두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네, 이번 2경주는 저는 1번 아테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마필이 지금 지난번 파울로에서 이번에 다실바 기수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 다실바 기수 우리 허찬진 의원님께서 데뷔전 당시부터 굉장히 좀 극찬을 했던 기수고 제가 금요일 방송을 통해서 이 다실바 기수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 다실바 기수를 또다시 보게 된 점이 조교를 지난주부터 담당을 해보더니 딱 이마필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마필이 좋은 마필이면 틀림이 없지만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 말을 들은 19조 팀장이 깜짝 놀랄 만큼 그만큼 마필의 이 기본 습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다실바 기수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1600인데 오히려 마방에서도 1600 거리가 훨씬 낫다. 1600에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고 1번 게이트에 2점까지 안고 있다면 아테네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테네와 붙여 두 마리 정도 보강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죠. 한 마리는 지난번에 개판 5분 전에 만들어놨던 더월드예요. 7월 24일 날 승군전에 런스타에 붙여서 바로 들어왔던 놈이 지난번 경주 때는 인기마로 1위로 팔려놓고 안쪽 선입부 붙였는데 말한테 뭘 먹였는지 경주 끝나고 질병도 안 떴는데 말이 그렇게 개퍼지듯이 퍼질 수 있느냐.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그 전 경주하고 그 8월 19일 날 경주를 대보면은 말이 다른 말이 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매번 뒤늦게 와서 3, 4차 갖다 대는 우승천지 이 편성에서도 만에 하나 똑같이 그렇게 탄다면은 앞으로 우승천지 추천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추천 보강 들어갑니다. 자, 6경주 갑니다. 1200 곡 4등급 핸디캡 열레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예요. 성원이요. 네, 5번 승리 엔젤인데요. 지난번에 이혁기수 그래도 많은 인기를 얻었던 마필인데 딱 3등 인기였고 그 당시 되게 웃겼습니다. 인기 1, 2위, 1, 2, 3위가 그대로 착수는 1, 2, 3등을 기록했던 경주. 하지만 이 마필이 지난번에는 상태가 조금 떨어졌다는 판단이고 이번 새벽 조교시에 이제 이 승리 엔젤 고위에 막 끌고 가는 느낌까지 받고 있는 이혁 기수의 기승이고 상태가 훨씬 좋아진 모습이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배당마 한두 추천드리겠습니다. 안쪽 1번 카리스마 퀸이 되겠습니다. 7월 23일 날 경주 때 모습을 보면은 1400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후미권 안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탄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 때는 이상하게 타더라고 말을. 그러고 보니까 4군으로 바로 강군이 돼버렸어요. 4군으로 강군이 된 상태에서 다른 기수도 아닌 지금 페로비치를 딱하니 올려놨다. 그리고 카리스마 퀸이 예전에도 알다시피 큰 능력만 아닙니다만 말만 제대로 기승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는 말이에요. 카리스마 퀸이. 그래서 요번 경주 숭고한 말들도 많고 부담 중량 늘은 인기 말들도 많고 그런 비좁은 틈 사이에 페로비치의 기승술이라면 고배당이 터질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자, 일요일 부산교차 메인 승부처 제가 3경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우선 1400m 호남마 4등급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이 되면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간 마필들. 지난번에 못 뛰었던 사연을 안고 출전을 하는데 지난번에 굉장히 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조를 치러놨던 마필. 이번에는 적인 기수로 돌아왔고 저는 확실한 충마라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마필은 인정하는데 그 마필에 붙여서 많은 인기 얻을 마필이 저는 불안한 내용을 좀 잡아놨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아주 낮은 배당을 형성할 텐데 저는 그 깜빡이 저 배당은 관심이 없다는 말씀 가장 먼저 드리겠고요. 자, 오히려 인기도에도 밀려있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은 노림수 마필. 자, 그럼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메인 승부처 조건이 갖춰집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 배당판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한 인기마, 후차권 강하게 노릴 노림수 마필. 자, 완벽한 조건을 맞춰놓은 부산 교차 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제가 꼭 적중시켜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꼭 한구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경주 갑니다. 1300m 곡 4등급 열레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 중에 한 경주인데 자, 우선 승군 마필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마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현굴에서 충분한 능력을 보였던 마필 5번 온더 스테이지를 추천드릴 텐데 지난번에 우승 임난기수입니다. 자, 임난기수의 가장 장점은
열심히 빡세게 몰아준다는 장점이고 온더 스테이지 역시 점점점 체구가 커지면서 이제 그 힘까지도 받쳐주고 있다는 판단이고 지난번에 우승 결코 우연이 아니고 다시 한번 또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7경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온더 스테이지 지난번에 적응했던 말이고요. 지난번 경주 때 승군전에 아쉬웠던 말이 레인 스카이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와서 아쉽게 졌어요. 상태가 뭐 베스트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 내용도 뭐 승부를 하는 훈련 내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었다. 이번에 좀 또 훈련도 제대로 시켰고. 그다음에 승군전을 맡고 있습니다만 레인 스카이에 뒤지면 뭐라고 그럴까봐 이름도 모닝 스카이. 얘도 초반이 보강되면서 지난번에 더 뛴 모습인데 얘랑 7월 31일 날 레인 스카이랑 같이 들어온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송원현이 얘기하는 온더 스테이지,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모닝과 레인, 레인과 모닝 스카이, 스카이 시리즈 7경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로 넘어갑니다. 1400 곡 3등급 핸디캡 14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송원현. 예, 3번 럭키타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승군전인데, 저는 이 럭키타임에 대한 평가가 제 이 머릿속에, 그리고 제 이 내용창에 너무도 좀 좋게 돼 있습니다. 마방에서 이마필 분명히 상위군까지도 직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가 3등급 승군전인데, 저는 보여줄 거림이 더 있다라는 판단이고, 그거에 부응하듯이, 이번 새벽 조교시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마방의 기대감 그리고 지난번보다 떨어진 부담 중량까지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3번 럭키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9점 말인데 터보 에너지가 과연 어떻게 움직여줄까 걱정이 되네요. 예. 김영관 마방의 럭키 타임도 앞에 있는 말인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터보 에너지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 아무리 빠르면 뭐예요? 앞에서 치고 나가면 그냥 보내주면 어쩔 수 없는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물론 4가 나가고 3이 따라가는 그림도 그려질 수는 있어요. 줄서기 막건으로. 그걸 배제할 수는 없는 사건인데 그건 남겨놓고 저는 배당마 한 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제가 추천드리는 배당마는 오늘 배당마 토요일 일요일 많이 깝니다. 제가 사실. 왜냐하면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배당마 중에 3분의 1만 들어와줘도 상황이 나는 거예요. 이번 4경주에 추천드리는 배당마는 6번 폭풍신화가 되겠습니다. 1000m, 1200까지 뛰어봤죠? 6월 3일날 1200 일망무제한테 깨졌던 걸음에서 1000m 두 번째였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단거리 쪽이 아니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지난번 뛰는 거 보고서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팔릴 거 100판입니다. 100판급이에요. 그래서 6번 복분이라 또 자세한 내용까지 얘기해주면은 이게 또 전문가들이 또 써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는 못 얘기하겠고 어쨌거나 거리하고는 상관없이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200이면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그냥 몰아놓고 할 텐데 1400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근접을 못하고 그냥 복귀 추천바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일요일 서울 메인 승부처는 8경주로 준비했습니다. 1700m고요. 호남마 4등급 경주 총 12마리입니다. 딱 책자를 보시는 분들 그러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마필이 충마일까? 굉장히 고민 때리고 있고 액면상 보이기에 한 6, 7마리가 접전 양상으로 팔립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당연히 혼전이죠. 배당판 초구 배당 상황이 10배 이상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배당판이 될 텐데 성원과 함께 하십시오. 제가 갈피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 잡아놨고요. 자, 그리고 후차권에서 어설프게 팔리는 마필들보다는 또 완벽한 내용을 갖고 지난번에 안 좋았던 상태를 완벽히 끌어올리고 이번에야말로 진검 승부를 예고하는 마필까지 준비해놨습니다. 두 마필이 내주는 배당 제가 볼 때는 40배당 언저리 봅니다. 자, 두 마필이 꽂히는 순간에 40배당짜리 어떻습니까? 적중시켰을 때는 그야말로 파급 효과가 엄청난 배당입니다. 40배짜리 주력 막건으로 추천드릴 텐데 그 막건에 성원과 함께 배팅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서 자, 일요일 서울경마 메인 승부처에서 제대로 성원과 함구라 했다. 굉장히 좀 기쁜 승전보를 꼭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8경주 메인 승부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만 꾸준히
위닝 방송만 꾸준히 시청하셔도 반 전문가 수준은 6개월 안에 되실 수 있어요. 근데 1년 안에 거의 반 전문가 분들은 됩니다. 그만큼 차원이 다른 내용들을 경마팬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마방들의 내용도 여기서 들으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심오한 공부 내용들도 다 경마팬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1800 2등급 핸디캡 11대 접전 구도입니다. 자, 성원님. 저는 우선 이번 경주는 제 관심만 한 마필 언급하겠습니다. 10번마 최강 이진데요. 지난번에 사토시 기수, 당일날 체중도 많이 빠졌고 부담 중량은 부담 중량대로 58을 달고 뛰었던 그 최강 이지입니다. 7월 15일 날 뛰었던 모습, 저는 그때 이 최강 이지란 마필한테 굉장히 좀 반했던 모습인데 이 지난번에 뛴 거 보고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라는 판단. 이번에 마방에서 준비 열심히 해놓고 상태 좋아졌고 감량 기술, 더군다나 아마 이 승률로 따지면은 전 세계에서 뭐 손가락 꼽힐 만큼의 승률입니다. 물론 마필을 많이 기승하지 않은 최은경 기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강이지 그리고 최은경 기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최최. 예. 네. 자, 아이언트레인하고 캐비널 두 마리가 공이 승분전을 맞아 놓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같이 승분전을 맞고 있는데 감량 이점들도 있는데 유현명 기수의 판단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사토시 기수가 7월 20일 날 한번 타봤는데 이 말을 제대로 몰지를 못하더라 이거죠. 이건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바짝 몰아서 아주 조져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현명 기수가 지난번에 탔을 때처럼 그렇게 붙여서 타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을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부족은 늘었습니다만 9번 턴파이크도 모래 안 맞으면 조금 더 뛰는 건 경마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고요. 자, 구경주 갑니다. 1400 국 3등급 핸디캡 열레드 훌게이트 접전 구도. 뭐 테마가 6가지 뭐 특별 경주인데 이게 내용인 게 뭐냐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위니월드 그 안에 내용을 갖고 전복해서 특별 경주들을 만든 거예요. 뭐 6가지 테마가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근데 입장료가 너무 비싸더라고. 책정되어 있는 모습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것도 마사회가 주관하는 게이고 위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마장 주차장도 그 위탁을 해서 다 그렇게 하고, 도대체 경마팬들 등골들은 언제까지 뽑혀나갈지 모르겠네요. 세금은 세금대로 뽑혀나가고, 이거를 나서서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유독 삼성 쪽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참 굉장히 좀 웃긴 내용입니다. 집중하죠, 경주에. 그런 얘기 해봐. 밤새야 됩니다. 자,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후반장. 성원님, 먼저 한 마리 얘기하죠. 네, 저는 5번 섬광이라는 마필인데요. 최근 두 번의 경주 창세 테마 등급한테 일격을 좀 당했습니다. 물론 그 마필들이 워낙 센 마필들이었고 섬광이는 자기 발걸음은 충분히 띄워줬다는데 이번에 거리가 1400이고 물론 이번에도 센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섬광이가 보여줬던 능력 저는 다시 한번 좀 믿어보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센 놈들이 많죠. 사실 렛대로상으로 딱 보면은 이번 구경주 편성으로 딱 보면은 두 마리가 좀 앞서 있어요. 섬광이하고 위너스 골로리가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두 마리가. 왜냐면 대상 경주 출전들을 많이 했던 말이고 또 편성상으로도 센 놈들과 뛰었던 또 빠른 페이스에 뛰었던 말들이 그 말들인 건 압니다. 누가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 준메인을 달고 나오는 이유는 뭔가 있으니까 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팔리는 인기맛들보다는 안 팔리는 복병맛 쪽에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준메인을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기마들과 들어와도 중배당이 되는 거고 인기마를 안 들어오면 그냥 끝 상황 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경주 허찬진의 복병 관리마를 필두로 구경주 준메인을 들어갈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6경주로 갑니다. 1400 1등급 핸디캡 11두 접전 고도예요. 성원이. 네, 우선 뭐 뉴욕 블루야 그냥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인정을 좀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3번 오르세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지금 21주, 그러니까 이 마필이 부산 일곱의 대상 경주 뛰고 나서 오랜만에 나오는데 이 주행 재검대 모습, 이 재검대 모습은 좀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워낙 올라왔습니다. 나이 7세에 들어서 회춘을 한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상태가 좋아졌고, 정도현 기수 기승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 무거웠던 부담 중량을 확실히 덜어냈다는 판단인데 3번 오르세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겠습니다. 네. 뉴욕 블루하고 오르세가 이제 레이팅이 가장 높기 때문에
두 마리가 부중을 높게 받고 나머지 말들이 그 대신 부중들이 떨어져 있죠. 어쨌거나 뉴욕 블루는 센 말이고 1600 이하에서는 뭐 강자하고 오르세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7세입니다만 재검 때 뭐 문제가 전혀 없는 걸음을 보였고 문제는 이번 육경주 이제 발이 좀 빠른 놈이 이제 비트블레이드 얘가 레이스를 이끌고 갈 텐데 뭐 초강도 좀 빠르고 유성파이드도 빠릅니다만 비트블레이드의 감량이 또 다실바기 때문에 손이 갈 모양새인데 저는 페이스 못 끌고 가도 못 버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뉴욕 블루라든지 오르세 이런 애들이 압박을 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감량이 있는 비트블레이드보다는 미라클 라인 쪽을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졌던 실버 클래식한테는 이번엔 이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버 클래식은 안쪽에 코딱지를 파고 왔고 이 미라클 라인은 외곽을 뺑뺑 돌아서 왔기 때문에 10번,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말 중에서는 7번 미라클 라인을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2016년 9월 25일) 일요일 서울 식경주입니다. 거리 1800 1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7말들이 강마들이 없습니다. 부산에는 7말들이 강마들이 많은데 그만큼 수급 자원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서울 경마. 그렇다면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마필 능력들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1군 경주 적중률이 제가 높습니다. 그리고 1군 메인 승부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번 식경주 그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 마필들의 능력 평가 정확히 해서 꽂아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불안한 인기마 도려내고 국병마 한두를 엮어서 3두 압축 구도로 중배당에서 중고배당까지 제대로 메인 승부 한탕을 찍어낼 테니까 후반부 식경주에 같이 동참하셔서 좋은 적중들 가져가길 바라겠고요. 일요일은 금요일, 토요일과 상관없이 승부를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장부터 아주 제대로 일반 경주들도 찍고 올 테니까 이긴 자금으로 식경주의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갑니다. 11경주예요. 1400 2등급 핸디캡 열레드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님. 네, 페로비치 기승하는 8번 야오 스카이캣입니다. 1400거리인데요. 1400까지는 뭐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마필이고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인데 뭐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리고 10주간의 공백은 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상태가 호전됐다라고 뭐 일단은 뭐 내용을 받아놨기 때문에 8번 야오 스카이캣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11경주 불안한 말 한 마리하고 노려야 될 말 한 마리를 얘기를 하겠는데 두 마리가 공이 승분전을 맡고 있습니다. 설록하고 크리너킹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록은 제가 지난번에도 꺾었습니다. 근데 보란듯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시리더라고요. 꺾은 놈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눌하고 그때 편했던 그 전개가 아니에요. 이번 경주는. 그 다음에 이 설록은 계속해서 지금 1700경주 편한 전개들만 이끌고 가면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않고 그냥 줄서기 막권 쪽으로 거의 들어왔던 걸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대들이 제대로 만났습니다. 물론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소 좀 불안하다는 내용이고 크리너킹은 그 대신 얘는 강자들과 많이 뛰어봤던 말입니다. 그리고 산전수전 겪었기 때문에 직선에서 한 발 쓰는 요령을 알아요. 얘는. 그래서 같이 승부한 말 중에서는 거리 경험은 설록 쪽에 있습니다만 크리너킹도 1700을 다 뛰어봤고 한 발은 오히려 10번 쪽이 낫다라는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마지막 경주는 앞장을 지난번에는 개나리가 튀어나갔는데 이번엔 빙고스타가 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얘까지 신경 좀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뭐 달랑 두 마리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복병마들 많이 설명해드렸고 또 취재해온 내용 있는 말들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정계상 요주의 말들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와 함께 현장에서 같이 하시면서 금요일, 토요일 배당만 노리시고 일요일날 상황 한번 보시자고요. 저희는 승전보 갖고 다음 주 경마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